조선 궁중기사. 대장금으로 대표되는 의술로 이름을 남긴 의녀들. 실록에 이름이 거론되는 의녀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지만 극히 일부이지만 의술로 이름을 떨쳐 실록에 이름을 남긴 의녀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의녀 중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인물은 중종대의 대장금인데, 대장금은 의녀로는 유일하게 임금의 주치의 역할을 했고 중종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건강을 맡겼을 정도로 신뢰한 의원이었습니다. 대장금이 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중종 10년인 1515년 3월 8일인데 당시 사원부에서 의원 하종회를 의금부에 가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가 그해 2월 25일에 훗날에 인종이 되는 원자를 낳고 바로 사망한 일에 따른 문책이었습니다. 이에 중종은 하종회가 약을 마음대로 지어 올린 것이 아니라 의녀가 말하는 증상에 따라 조제해서 의금부에서 신문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때 언급된 의녀의 대장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종실록 21권 중종 10년 3월 2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1515년명 정덕 10년 헌부에서 선교 양종의 위전을 추수하도록 바르다. 전교하였다. 또 의녀인 장금은 호선하여 공이 있었으니 당연히 큰 상을 받아야 할 것인데 마침내는 대고가 있음으로 해서 아직 드러나게 상을 받지 못하였다. 상은 베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형장을 가할 수는 없으므로 명하여 장형을 속바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 양단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는 뜻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중종실록 21권 중종 10년 3월 22일 기묘 두 번째 기사 1515년명 정덕 10년 대간이 의녀 장금을 정률에 적용하지 않았음을 논익하다. 대간이 전에 이를 아르고 또 아르기를 의녀인 장금의 죄는 하종회보다도 심합니다. 산후의 의대를 기여하실 때에 개청하여 중지하였으면 어찌 대고에 이르렀겠습니까? 형조가 조율할 때에 정률을 적용하지 않고 또 명하여 장형을 속바치게 하니 매우 미편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종은 끝까지 장금에게 벌을 주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7년 후인 중종 17년인 1522년 8월 15일의 대장금은 다시 실록에 등장합니다. 중종은 자순대비가 중풍 증세에 감기를 앓고 있다며 의녀에게 치료하게 했으나 차도가 미진하자 의원 하종회와 김순몽이 치료에 가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대비의 병세가 호전되자 왕은 대비를 치료한 의원 하종회와 김순몽, 의녀 신비와 장금에게 상을 내렸는데 신비와 장금은 각각 쌀과 홍열석씩을 하사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대장금은 중종의 병치료를 전담하게 되는데, 중종은 1524년 2월 15일에 대장금에게 채아직을 내리고 자신의 간병을 담당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으로 대장금은 명실공히 중종의 어의녀이자 주치의가 되었지만 대신들은 한낱 의녀가 왕의 주치의가 된 일을 몹시 못마땅해 했고 중종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마다 대장금의 의술이 부족한 탓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10월 21일 의미 네 번째 기사 1532년 명 가정 11년 내의원 제조가 진맥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다. 내의원 제조 장순송과 김한로 등이 아뢰기를 옥체가 편안치 못한 것이 풍기의 소치라 하더라도 상시에 금기해야 할 일은 모두 삼가야 합니다. 지금 의녀에게 진맥하게 하는 것은 마음에 편치 못합니다. 의녀의 의술이 의원만 못하니 의원으로 하여금 들어와서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시 중종의 병이 쉽게 낫지 않자 내의원 제조들이 그녀를 믿지 못하겠다는 투로 한 말이었는데, 중종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의원 하종회와 홍침을 대전으로 불러 진맥하게 했지만 역시 차도가 없었습니다. 중종은 풍 때문에 겨드랑이 아래쪽에 종기가 돋아있는 상태로 이 종기 때문에 몹시 고통스러워했는데, 대신들은 치료를 의녀와 의원에게만 맡겨둘 수 없으니 재상들이 대전으로 가서 병증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재상들이 출입하면 사관이 함께 와야 하므로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는데, 종기는 수개월 동안 낫지 않았고 대신들이 의아해하자 중종은 자신의 병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중종실록 73권 중종 28년 1월 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1533년명 가정 12년 병에 대해 전교하다. 내의원 제조 등에게 전교하기를 내 종기 증세는 당초 침으로 터뜨렸을 때 침구멍이 넓지 않아서 나쁜 피가 다 빠지지 않고 여러 곳에서 고름이 나왔다.
그러나 머물이 생긴 곳은 아직 곪지 않았으므로 요사이 태일고 후박고 구고고를 계속 붙이자 머물 섰던 곳에 고름이 다시 연이어 나오는 것이지 다른 곳이 새로이 굽는 것은 아니다. 내 등이 이렇게 된 까닭을 알지 못하여 오래도록 낫지 않는다고 의심할까봐 내가 말하는 것이다. 나쁜 피가 머물이 된 곳은 쉽게 곪지 않을 뿐더러 다시 침을 사용해 보았자 도움이 없을 것이니 쉽게 삭는 약을 붙이는 것이 나을 것 같아 하문한다. 하니 순손 등과 박새거 등이 의논하여 아르기를 종기가 났던 곳은 이미 죽은 살이 되었으니 다시 응어리가 박힐 리는 없습니다. 아마도 진물이 다 빠지지 않아서 살갗이 두꺼운 곳에 군데군데 응어리진 것이 아닙니까? 의료에게 진찰시켜 약을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중종의 종기는 나왔는데 이때 병치료에 공을 세운 사람은 의원 하종회와 은녀 대장금, 계금 등으로 중종은 대장금과 계금에게 각각 쌀과 홍 15석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대장금이 실록에 다시 등장한 시기는 중종 39년인 1544년 2월 3일로 이 무렵 중종의 병증은 매우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중종은 이미 57세의 노구였고 오랫동안 알아오던 중풍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병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증세에 대해 중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2월 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1544년명 가정 23년 내의원 제조가 약을 상의드리기 위해 문안드리다. 어제 저녁 온몸에 땀이 났기 때문에 열기는 처음과 같지 않으니 약을 자주 올릴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증세를 보아가면서 약을 올리라. 다만 여러 날 약을 먹었더니 기운이 점점 약해져서 식사가 평상시만 못한데 날짜가 오래가니 또한 우려가 된다. 또 목이 쉬고 땀이 많이 나므로 약을 써야 한다는 것은 의녀가 알고 있다. 의원을 자주 불러보고 싶으나 별다른 큰 증세가 없기 때문에 그만두었다. 소소한 약에 관한 의논은 의녀를 통하여 전해줄 터이니 상의하도록 하라. 중종의 말에 등장하는 의녀는 대장금으로 중종은 자신의 치료를 오로지 대장금에게 맡겨두고 있었는데 이런 일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거의 유일한 것으로 그만큼 중종은 대장금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인 2월 7일 내의원 제조가 중종을 문안하고 아뢰자 중종은 모든 증세가 이미 나아지고 있고 식욕도 점차 평소와 같아지고 있다고 했으며 말대로 이틀 뒤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중종은 자신을 치료한 의녀 대장금과 은비에게 상을 내렸으나 중종의 병은 완치된 것이 아니라서 몸엔 늘 냉기가 감돌았고 대소변도 원활하지 않았으며 10월쯤에는 병이 중증으로 진전되었습니다. 중종실록 105권 중종 39년 10월 24일 기축 세 번째 기사 1544년명 가정 23년 내의원 제조 홍원필 등이 문안하고 처방과 진맥을 청하자 허락하다. 내의원 제조 홍원필 강연 윤원영 등이 문안하고 이어 아뢰기를 상해 증세는 진실로 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냉기 때문에 이렇게 되셨으니 반총사를 복용하심이 마땅할 듯합니다. 대소변이 평소와 다른 것도 하부에 냉기가 쌓여서 그런 것이니 소금과 총백을 주머니에 담아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의녀가 비록 들어가서 진맥 하나 천박한 식견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박새거로 하여금 진맥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반총산을 즉시 지어서 드리라. 소금과 총백은 지금 붙이고 있는 중이니 다시 증세를 보아 위온으로 하여금 진맥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내의원 제조 홍원필이 왕을 문안하고 처방과 진맥을 청한 것에 대한 답으로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중종은 의원들보다는 대장금을 훨씬 신뢰했습니다. 대신들은 항상 그것이 불만이었는데 왕이 일개 의녀 말만 듣고 의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틈만 나면 의녀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종은 대장금의 말을 존중했습니다. 다음 날 의정부와 중추부, 육조 한성부의 당상 및 대사원 등이 문안하러 오니 중종은 대장금을 불러 병증을 설명하도록 했는데 대장금은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주상께서 삼경에 잠이 들었고 오경에 또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또 소변은 잠시 통했으나 대변은 불통한 지가 이미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의원 박새거와 홍침이 진맥하니 왼손의 간장과 신장맥이 들뛰고 급하였으며 오른손의 맥은 미약하고 느렸는데 의원들은 오령산의 마황, 방기, 원지, 빌랑, 회양을 넣어서 보약 5첩을 올렸습니다. 10월 29일 변을 보지 못한 지 무려 7일 만에 비로소 대변이 나왔는데
중종은 대장금을 내보내 대변이 통해 기분이 좋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했지만 병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중종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여러 차례 의원을 들여보냈지만 별 효험이 없었는데 11월 15일 어두워질 무렵 대장금이 밖으로 나와 상해 징후가 위급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대전에서 곡소리가 터져나왔는데 중종이 승하한 것으로 중종의 죽음과 함께 대장금에 관한 기록도 사라졌습니다. 왕이 죽었으니 왕을 치료했던 그녀는 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했는데 특별한 실수를 한 것은 아니라 의녀 직분은 유지했겠지만 오랫동안 왕의 총애를 받은 일이 빌미가 되어 내의원에 계속 머무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특출했던 의녀 장덕과 기금, 분이 예종. 대장금 다음으로 의술로 이름을 떨친 의녀로는 장덕이 있는데 성종대 제주도의 의녀였던 장덕은 충치를 제거하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했는지는 전하지 않지만 그녀의 충치 제거술은 독보적이었으며 충치뿐 아니라 눈이나 코 등에 나는 부스럼을 제거하는 데에도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덕에 관한 기록은 성종 19년인 1488년 9월 28일 실록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날 성종이 제주 목사 허이에게 글을 내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종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8일, 무저 5번째 기사, 1488년 명 홍치 1년, 허희에게 아픈 곳에서 벌레를 잘 제거하는 자를 초록하여 보내라 치서하다. 제주 목사 허희에게 치서하기를, 이 병을 고치는 의녀 장덕은 이미 죽고 이제 그 일을 아는 자가 없으니 이 눈, 귀 등 여러 가지 아픈 곳에서 벌레를 잘 제거하는 사람이면 남녀를 물론하고 초록하여 보내라 하였다. 당시 장덕은 죽고 없었지만 제자인 귀금에게 기술을 전수한 상태로 제주 목사는 노비 신분이었던 귀금을 찾아보라고 했고 나라에서는 그녀를 면천시켜주는 대신 의녀에게 의술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나 지났는데도 의녀들이 쉽게 기술을 익히지 못하자 나라에서는 귀금이 고의로 의술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그녀를 벌하려 했는데 그 내용은 성종 23년인 1492년 6월 14일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성종실록 266권, 성종 23년 6월 1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1492년 명 홍치 5년, 부스름을 제거시키는 기술을 가진 귀금이 기술을 숨긴다 하여 불러서 묻다. 오승지 권경이가 아뢰기를, 제주의 의녀 장덕은 치충을 제거시키고 코와 눈 등 모든 부스름이 난 것도 제거시킬 수 있었는데 죽을 무렵에 그 기술을 사비 귀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면천시켜 여의를 삼아 그 기술을 널리 전하고자 하여 두 여의로 하여금 따라다니게 하였는데 귀금이 숨기고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즘 황홀이라는 자가 고독을 잘 다스리는데 숨기고 있다가 세 차례나 형문한 다음에야 말하였습니다. 야의 분이는 그 기술을 배웠으나 황홀만은 못하니 이는 그 기술을 다 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청컨대 귀금을 고문하여 물어보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귀금을 불러서 묻기를, 여의 두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다니게 하였는데 내가 숨기고 전해주지 아니하니 반드시 그 이익을 독차지하고자 함이 아니냐. 내가 만약 끝까지 숨긴다면 마땅히 고문을 가하면서 국문하겠으니 다 말하여라 하자. 귀금이 말하기를, 제가 7살 때부터 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16살이 되어서야 완성하였는데 지금 제가 마음을 다해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익히지 못할 뿐입니다. 하였다. 장덕과 귀금에 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인데 그들의 탁월했던 충치 제거술이 후대에 전수되었다는 기록도 없고 귀금을 이어 기술을 전수받은 의녀에 관한 기록도 없습니다. 성종대에는 분이라는 의녀도 유명했는데 당시 황을이라는 의원이 독에 중독되어 생기는 병을 다스리는 데에 탁월해 나라의 명으로 분이가 그 아래에서 의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실력이 황을을 따라잡지 못하자 황을은 고의로 의술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나 형문을 당했고 그때서야 의술을 제대로 가르쳐줘 중독으로 생긴 병을 다스리는 데 능한 의녀로 성장했습니다. 선조대에는 애종이라는 의녀가 의술에 남다른 재주를 보였지만 선조는 애종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면서 벌레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선조 33년인 1600년 6월에 의인 왕후가 죽음을 앞두자 대신들이 애종을 불러 왕비를 치료하게 하자고 요청했지만 선조는 애종은 창렬하니 의술이 높더라도 절대 궁에 들이지 말라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후 이항복이 내의녀의 명맥이 끊기게 됐으니
애종을 불러 의녀들을 가르칠 것을 청했으나 광해군의 답변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종에 대해 별다른 비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광해군이 그녀를 받아들여 의녀 교육을 맡긴 듯합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대장금으로 대표되는 의술로 이름을 남긴 의녀들이었습니다.